안녕하세요, 신충식입니다. 자, 오늘은 도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도면을 여러분들이 좀 다뤄봤는지 좀 그거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도면을 할 줄 알아야지 또 나중에 오토캐드라든지 뭐 PDF라든지 이제 이런 도면으로 변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얘기도 좀 할 거예요. 자, 일단 파일에서 새 파일을 누르게 되면, 자, 지금 이 현재 모드가 이게 이제 아주 우리가 솔리드웍스 아주 기초적인 얘기인데, 파트와 어셈블리, 그리고 도면, 그리고 요게 이제 기본적인 환경이고요. 이제 고급을 누르게 되면 뭐 템플릿에 있는 파트, 어셈블리, 도면, 그다음에 뭐 NVIDIA에 있는 각각의 뭐 파트들, 튜토리얼에 있는 요것들, 이것들이 사실 다 템플릿으로 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템플릿을 여기다 만들어 넣어서 새로운 템플릿 자체를 이런 데다가 뭐 또 추가로 넣거나, 또 여기다가 뭐 도면 템플릿, 뭐 파트 템플릿을 추가로 더 넣을 수도 있어요. 이런 데 더 넣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템플릿을 여기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초보 모드에서는 기본 템플릿, 그러니까 솔리드웍스에서 제공하는 그런 템플릿들을 사용하는 거고요. 이 고급 모드에서 이제 우리가 그 어셈블리, 고급 모드에서 뭐 우리가 만든 그 전용 템플릿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오토캐드 도면 같은 경우는 뭐 A4, A3, 뭐 A2, 뭐 이런 식으로 그 용지 사이즈에 관한 템플릿이 있고요. 솔리드웍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파트 템플릿, 그러니까 파트 모델링 할 때 템플릿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어셈블리 만들 때 템플릿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도면을 만들 때 템플릿도 필요해요. 그래서 각각의 템플릿들이 존재하는데, 오늘은 템플릿을 새로 만드는 거는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할 거고요. 오늘은 그 솔리드웍스에서 도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도면을 쓰려면 뭐 템플릿에 가서 도면을 누르셔도 되고, 엔비디아다 튜토리얼에 가서 도면을 누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일단 도면을 이렇게 해서 열기를 한번 확인을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도면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시트 형식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그 도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뭐 A0, A1, A2, A3, 그 다음에 A4, 이런 식으로 그 ISO 기준의 도면 폼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규격 시트만 표시라는 걸 체크를 끄게 되면 이렇게 국가별 규격 도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이렇게 도면 미리 보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일단은 우리 A3 이 도면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표준 규격을 해놓고 A3,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자, 이렇게 기본적인 도면의 용지가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문서 열기를 해서 도면을 뽑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도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A3를 불렀는데 뭐 A2 도면을 다시 필요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제 속성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다시 용지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용지의 비율이 아니고 배율이죠. 축척이죠. 축척을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각법, 삼각법이든지 일각법이든지 각각의 각법들을 여기서 우리가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지 사이즈를 A3 경우는 뭐 A2 경우는 297에 A2가 아니죠. A4가 297에 210이잖아요. A3 같은 경우는 420에 297.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규격 사이즈 외에 다른 사이즈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사용자 정의 크기에서 이 용지의 그 규격을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배율이라든지 그런 시트를 지정을 해서 바꾸실 수 있어요. 뭐 A4로 바꾸게 되면 자 이렇게 시트가 A4로도 바뀌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속성에서 여기서 다시 A3를 바꾸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A3로도 바꾸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뭐 이렇게 용지 사이즈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요 밑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용지의 배율도 여기서 바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배열도 바꾸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단위계도 용지의 단위계나 이런 것들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써 보면서 우리가 도면을 칠 건데, 도면 치기 전에 기능들을 잠깐 보고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이쪽에서는 우리가 어떤 모델의 도면을 칠지 여기서 불러오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도면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투상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그림 보이는 것처럼 정면에서 등각 같은 거를 이제 추가로 우리가 정면, 측면, 우측면, 평면 뭐 이런 것들을 추가로 불러올 수 있는, 뷰를 불러올 수 있는 아이콘이고요. 보조 투상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이는,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보이는 면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끌어서 투상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면이고, 단면도는 다들 아시겠지만 뭐 그냥 일반 단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거된 단면이라는 거는 단면을 생략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고, 상세도는 뭐 말 그대로 여기 나온 것처럼 디테일 뷰입니다. 디테일 뷰. 확대도, 상세도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인 뷰, 이거는 우리가 어떤 모델을 3D에서 파트만 따로 부르거나 뭐 정면, 측면을 따로 선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뷰고요. 표준 3도는 이제 그냥 정면, 측면, 뭐 정면, 측면, 정면, 측면, 평면을 한 번에 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단면도는 말 그대로 단면이요. 부분 단면도. 그 다음에 파단도, 파단도. 그 다음에 부분도. 보조 위치도. 보조 위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이는 그런 범위라든지 이동 범위를 여기서 뽑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백도는 여기는 이제 뷰를 넣는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스케치나 뭐 이런 부가적인 설명 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 명명도라는 거는 모델에서 자동으로 정면이나 측면, 뭐 윗면 등을 자동으로 여기서 뿌릴 수 있게끔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면, 여기는 평면, 여기는 등각, 여기는 뭐 측면, 뭐 이런 식으로 지정 명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뷰를 끌어다 오면은 자동으로 여기에 이렇게 뷰들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뷰 파트들을 변경할 수 있는 이런 메뉴고요. 그 다음에 주석에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도면에 있는 메뉴들은 대부분 뷰에 관련된 메뉴들이 이 도면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주석이에요. 거기다 뭐 주석을 닫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치수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맞춤법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텍스트를 넣었던 거나 치수의 형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다른 데다 옮겨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텍스트를 패턴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부품번호를 자동으로 넣거나 뭐 수동으로 부품번호를 넣거나 자동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품번호를 정리하는 라인들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표면 거칠기 기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용접기호. 그 다음에 구멍 속성 표시기라고 해서 구멍의 그런 타입이라든지 개수, 그런 것들을 이걸로
자동화해서 표현할 수 있고요. 기하공차는 다들 아시죠? 기하공차. 그 다음에 데이텀 피처, 데이텀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텀 타겟 데이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기계설계 산업기사나 기계제도에 쓰는 그런 데이텀 기호죠. 그리고 요거는 타겟 데이텀이라고 해서 기계설계에서는 잘 안 쓰는데 현장에서는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텍스트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블럭으로도 만들어서 넣거나 빼실 수가 있고요. 원통 같은 경우에 이제 자동으로 중심선을 표시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라운드의 중심선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중심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사각이라든지 원의 가운데 중심을 표현하고 싶으시면 이걸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해칭이라든지 솔리드를 채워 넣는 이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정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수정하고 나서 그거에 따른 수정 이력들을 작성할 때 이 수정본 기호를 작성하죠. 그 다음에 수정기호, 여기가 수정됐다 라고 이렇게 수정기호를 넣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같은 경우는 뭐 일반 테이블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멍 변수 테이블, BOM, 수정본 테이블, 용접 테이블, 뭐 여러 가지 테이블들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케치는 그냥 일반적인 스케치입니다. 이 스케치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케치를 이용해서 그대로 스케치를 할 수 있고요. 마크업 같은 경우도 이제 노트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3D에다 마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면에도 마크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3D에서도 마크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평가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인 3D 똑같아요. 측정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애드인이고요. 자, 시트 형식은 여기서 이 시트 형식 편집을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시면 이런 시트들을 여기서 이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우거나 삭제하거나 뭐 테두리를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뭐 바꿀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테두리를 원하는 스타일로 바꾸거나 수정을 하거나 지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죄송한데 이 시트 형식 편집은 아마 2017 버전에서 제가 확인을 약간 헷갈리는데 지금 제가 2020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트 형식 편집이란 메뉴가 만약에 없게 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시트 형식 편집이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같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시트 형식 편집 누르면 여기서도 편집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시트 형식 편집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뷰를 불러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 뷰라든지 이쪽에서 뷰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보면 뷰 팔레트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원하는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이라든지 이런 걸 여기서 불러와서 또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이제 치수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도구의 옵션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일반적인 그냥 파트 모델링에 대한 옵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문서 속성에 가시게 되면 여기 있는 게 거의 도면에 쓰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석에 가시게 되면 제도 표준에 가시게 되면 이거는 지금 이 표준 자체는 ISO 표준으로 도면을 기입을 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뭐 딩이나 독일 규격이나 일본 규격, 그 다음에 이 GB를 다들 영국 규격으로 하는데 영국 규격은 GB가 아니고요. 아마 BS인가 그럴 거예요. 이거는 BSI 이게 영국 규격일 거예요. 요거는 중국 규격이에요. GB.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ISO 규격을 제도 표준을 따라갈 거다 라고 여기서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석에서 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테두리 꼭지점은 이런 화살표를 쓰고 곡면은 이런 걸 쓰고 부착 안 하는 건 이런 걸 쓰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표준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주석에서. 그 다음에 부품 번호 같은 경우는 부품 번호에서도 어떠한 부품 번호를 어떤 스타일로 부품 번호를 쓸지, 뭐 지시선의 두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지선의 종류죠. 여기는 두께. 그다음에 뭐 프레임의 유형. 프레임은 요 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두께. 그다음에 원형 글자를 쓸지 뭐 삼각형을 쓸지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품번을 쓸지 수량을 쓸지 아니면 요게 자동으로 제품의 그런 뭐 다른 데이터들 메타 값들을 여기다가 자동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부품 번호라는 거는 잠깐 요걸 끄고 얘기를 할게요. 다시 주석에 요거 부품 번호 할 때 요것들에 대한 세팅을 어떻게 넣을지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구의 옵션에 보시게 되면 이 옵션은 여기 보면 아까 문서 수준 그대로 여기 들어왔죠. 근데 이건 누르셔도 됩니다. 여기 있는 요 옵션을 누르셔도 그 옵션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부품 번호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웍스에서는 또 데이터입니다. 레이어를 만들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레이어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부품 번호는 어떤 레이어를 쓸지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레이어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지금 없어요, 만들어 놓은 게. 그래서 만약에 레이어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사용자 도구 모음,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도구 모음에 레이어라는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 있네요. 레이어. 그러면 이 하단에 레이어가 이렇게 붙죠. 이렇게 당겨서 여기다 넣을게요. 이 위에다 넣을게요. 저는 레이어 하나 놓고요. 보통 레이어 하면 이렇게 레이어만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저는 선 형식도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 두께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개별로 조정할 수 있게끔 선 형식 여기 있네요. 여기도 요 밑에 있네요. 얘도 요 위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레이어 관리도 할 수가 있고요. 레이어를 만들거나 추가하거나, 그리고 여기서도 레이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레이어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그대로 만들 수 있어요. 포맷. 자, 새로 작성 뭐 몇 개만 만들고, 요거는 뭐 자, 더블 클릭을 하시면 여기 레이어 이름을 바꾸실 수 있어요. 자, 여기는 중심선 뭐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넣고, 그 다음에 이 중심선 레이어를 끄고 나중에 안 보고 싶으시면 요걸 누르면 중심선 레이어가 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프린터 모양은 뭐냐면, 지금 요거는 이제 이 프린터를 이렇게 비활성화, 이렇게 투명 표시로 하게 되면 도면화는 표시가 되는데 출력은 되지 않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도면은 표시가 되는데 출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요걸 키면 출력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색상은 보통 여기서 뭐 빨간색 이런 식으로 중심선은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고요. 스타일은 지금 보면 뭐 실선 뭐 여러 가지 선들이 있는데, 뭐 실선 1.3선, 그죠? 그 다음에 두께는 뭐 여기 보시면 0.18, 0.25 뭐 이렇게 있고요. 자, 얘는 중심선 말고 뭐 할까요? 얘는 치수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치수를 넣을 수 있죠. 근데 보통 치수를 뭐 초록색이나 노란색을 많이 쓰는데, 그 솔리드웍스 이 기본 배경 화면에서는 노란색을 쓰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초록색, 진한 녹색을 쓸게요. 그리고 뭐 두께는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뭐 문자는 노란색. 아까 잘 안 보인다 그랬죠. 그래서 문자도 진한 녹색. 자, 그리고 선의 스타일 그대로 가고요. 두께는 살짝 두껍게 0.25로 줄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중심선, 치수선, 문자. 그 다음에
뭐 이 정도만 있어도 되겠죠. 레이어가 뭐 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만 넣어 놓을게요. 가는 실선 정도 하나 넣을까요? 만능으로 쓸 거. 자, 가는 실선은 무슨 색으로 쓸까요? 그냥 검은색으로 쓰죠. 얘도 검은색으로 쓰고, 이건 이제 나중에 뭐 BOM의 그 외곽 레이어 선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도 쓸 수 있게끔 애매한 것들은 그냥 가는 실선으로 다 넣을게요. 뭐 사실상 기아공차나 거칠기 이런 것들도 치수선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를 만들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레이어에 규격대로라는 게 있고요, 없음이라는 게 있고, 여기 뭐 이렇게 기본 레이어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 오토캐드 그릴 때처럼 그릴 때마다 뭐 치수선 뺄 때는 치수선을 맞춰놓고 작업하고, 중심선 뺄 때는 중심선을 맞춰서 작업하고, 뭐 포맷으로 할 때는 포맷으로 맞춰 작업하고, 이걸 일일이 이렇게 맞춰 놓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규격대로라고 해 놓게 되면, 규격대로 아까 그 옵션에서, 여기서 옵션에서 부품 번호 할 때는 자동으로 레이어를 치수선으로 하게끔, 그러면 이제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맞게끔 자동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데이텀, 데이텀도 여기서 필요한 레이어를 뭐 치수선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치수선 레이어로 바뀌죠. 그리고 글꼴의 사이즈는 기본 센트릭 고딕을 쓰는데, 우리가 폰트를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바꾸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글꼴, 이 주석에 있는 전체 글꼴은 센트릭 고딕으로 돼 있어요. 전체 글꼴. 근데 얘 전체 글꼴도 센트릭 고딕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전체 글꼴 한 번에 요 주석의 글꼴을 바꾸고 싶으시면 여기서 글꼴을 수정하시는 게 아니고 이걸 수정하시게 되면 전체 글꼴이 한 번에 바뀝니다. 크기도 여기서 바꾸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 글꼴이란 건 주석에 있는 글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석에 있는 전체 글꼴을 한 번에 바꿀 수도 있고요. 뭐 데이터 뭐 치수선으로 했고요. 기아공차도 치수선으로 이렇게 레이어를 바꿔 놓으면, 아까 우리가 규격대로라고 적용을 이렇게 규격대로라고 적용을 했기 때문에 다 이 치수선으로 규격이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옵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계속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위치 라벨, 이제 위치 라벨은 아까 그 데이텀 타겟이고요. 그 다음에 노트, 위치 라벨도 수선으로 레이어 바꾸고요. 노트도 문자로 바꿀게요. 노트는 문자, 아니면 치수선을 바꾸셔도 상관없고요. 문자로 바꿔 놓을게요. 수정기호도 치수선, 표면 거칠기도 치수선, 용접기호도 치수선, 이렇게 레이어를 싹 다 바꿀 수가 있어요.